머나먼 미래, 인류는 지구를 떠나 한 척박한 행성에 정착하게 되는데, 인류가 도착한 이 행성은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대기가 존재하나 땅은 매우 척박하고 대기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나노머신을 만들어 행성을 정화하는 데 성공했고, 압도적인 과학기술로 행성을 천천히 인간들의 낙원으로 개조해 나갔습니다. 이곳은 번영의 땅 솔레이오 왕국, 세계는 지금 솔레이오 왕국과 그랑디가 제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솔레이오 왕국은 영토가 좁은 대신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과 풍요로운 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만능 자원 클라루스 덕분인데, 지금 인류는 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행성조차 테라포밍하는 과학기술을 전부 유실했고,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이 클라루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클라루스는 만능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고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급감해 인류는 자연스럽게 비행 기술을 포기하고 클라루스의 의지에 지상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今後はより一層の責任を持って皆をさらなる繁栄に導くと誓おう。 이 소녀는 야자와 니코가 아니라 유키 솔레이유, 왕국을 이끄는 솔레이유 가문의 공주, 12살의 나이지만 선대 왕과 왕비가 12년 전 불의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기에 다른 핏줄이 없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러를 저질렀던 국가는 멸망했고, 왕국은 평화롭고 제국과의 사이도 돈독하기에 유키가 할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お前な。お願い、ちゃんと時間には戻るから。 이 친구는 유우키를 보필하는 기사 요슈아 잉그램, 이 친구의 부모님도 과거의 테러로 유우키의 부모님과 함께 목숨을 잃었고, 어린 시절부터 왕궁에 맡겨져 지금은 공주를 지키는 어엿한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연하게도 공주가 요슈아를 좋아합니다. 니네 얼마나 가는지 보자. エウルギアのゲーム？みたいだな。さあ行くぞ。 10人抜きの商品はこちらです。よしわ、 ん 무튼 전쟁을 게임으로 즐길 만큼 평온한 솔레이유 왕국. 가끔은 요슈아와 기사단이 내기 게임 같은 것도 하는데, 유우키는 어린 나이지만 전황을 보는 눈이 밝아 요슈아를 도와 종종 모의전에서 승리했습니다. ちょうどいい角度であのタワーを傾けた。さすが幼なじみ。気が合うことですな。 나라는 풍요롭고 왕녀는 귀엽고 평화로운 솔레이유. 하지만 평화의 이면은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敵をここまでおびき寄せる役はよしはお前のガルド型短期だ。 왕국은 사실 12년 전부터 제국과 끝없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유우키 한 명뿐. 왕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 왕녀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왕녀를 평화와 안심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왕녀에게만 전쟁의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전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물량 공세로 밀고 들어오는 적에게 영토는 갈수록 줄어들었으며, 민간인 군인 할 거 없이 사망자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よしわ、 이들은 그랑디가 제국의 강습부대, 최근 왕국의 군대를 밀어내고 왕국령이었던 도시를 장악한 정예들입니다. 隊長がここに来た理由知ってます？転属命令で。いや、それは当たり前なのです。 강습부대인 만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대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 스텔라 샤이닝이라는 소녀가 좀 특이한데, 12년 전 테러에서 부모님을 잃은 스텔라는 제국령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하지만 입양한 부모는 자신들의 아이가 생기자 스텔라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웃고 있으라는 이상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결국 스텔라는 버려졌고, 먹고 살기 위해 군에 입대, 지금은 그저 살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전투기계가 돼버렸습니다. 次の任務はいつ来ますかね。浮かれてやがるな。 게일 오웬즈는 요직에 있다 이 부대의 지휘를 맡게 되는데, 이렇게 생겼어도 이 부대에선 제일 인간적인 남자입니다. 직급도 높고 산전수전 다 겪었을 만큼 봉급도 높지만, 그는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고아원을 만들었고, 고아원을 유지하는데 모든 돈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살인에 대한 일종의 속죄라고 볼 수 있죠. もしも誰かが落ちんでたらどうするつもりだったんです？部下を信頼するのも隊長の役目だ。 그런 게일의 등장 이후 강습 부대에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일이 많아졌지만 부대원을 절대 희생시키지 않으려는 게일의 모습을 보고 부대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작전을 거듭할수록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료로 거듭났습니다. 新型クラルス配備の件もお任せになられておる。 왕국군은 끝없이 밀리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간 수도의 함락 또한 멀지 않은 상황. 하지만 왕국에서 개발한 신형 클라로스를 양산한다면 전쟁에 충분히 승산이 있었는데 이를 가동시키려면 왕가의 허가가 필요했고 유우키는 신형 클라로스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런 와중에도 왕국군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ついにこの時がやってきた。両国が誇る科学者たちの飽くなき情熱と絶え間ぬ努力が実を結ぶ時が。 신형 클라로스가 이 전쟁의 시발점이었는데 클라로스를 개량한 이 신형은 솔레이유와 그랑디가가 함께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베르데 왕국의 생존자가 회장을 습격했고 신형 클라로스는 존재해선 안 된다며 왕과 왕비를 인질로 잡고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회장은 난장판이 됐고 유우키는 부모님을 그리고 유우키를 보조하는 레이라는 딸과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테러 이후 그랑디가와 솔레이유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는데 이 사건 이후 솔레이유는 그랑디가를 의심해 신형 클라로스의 기술을 독점했습니다. 그랑디가 제국은 넓은 영토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척박한 땅이기에 식량과 물자가 항상 부족했는데 왕국의 행태에 화가 난 제국은 신형 클라로스 기술을 탈환하고 풍족한 토지를 얻기 위해 자국에 있던 거의 모든 클라로스를 군사용으로 개조해 왕국을 침공했고 그 결과 지금 왕국은 제국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帝国軍が目前に迫っています。今戦えば全滅。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유우키는 군인들에게 무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시민들을 구하러 간 군인들도 처참히 살해당하는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수도 근처까지 진격한 제국의 군대, 왕국은 수도에 있는 모든 백성을 피난시키고 수도를 지키는 농성전에 돌입했습니다. 敵戦艦およそ1200、さらに本体が後続。総数計測不明。 대장기 및 소수의 엘리트 기체에겐 실험 생산으로 나온 신형 클라로스를 탑재 후 지뢰가 잔뜩 매설된 전장에 투입. 군대장인 헤럴드가 직접 지휘하는 부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아무리 강력한 기체를 사용한다 한들 물량 공세의 대군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와의 전쟁 게임을 떠올린 유우키는 현재 전황을 보고 한 가지 묘안을 내는데 どれくらい残ってる？前が2割、後ろが5割です。いけるかも。 매설된 지뢰와 연약한 지반을 이용한 전략으로 전선에 있는 부대를 퇴각시킨과 동시에 거대한 협곡을 만들어 제국의 발을 묶은 유우키.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전투였지만 아쉽게도 유우키는 아직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희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이 직접 제국으로 가 항복 의사를 밝힌다고 했는데 南部のレオタクラス州に向かいます。進路を変えなさい、今すぐ。 가신들은 어린 왕녀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군대장과 왕녀의 보좌관을 데리고 남쪽 제우의 땅으로 피난. 왕궁엔 정무관인 이자나 한 명이 제국군을 맞아주기로 했고 이자나는 왕녀에게 자신의 아내와 딸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今なら撤退中の敵軍本体を我々とエクセスアルカで攻撃できます。ダメ。作戦通り深追いしないで。 전쟁의 참혹함을 인지했지만 싸움은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유키. 전황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의 재능이 발현했는지 12살 소녀의 전술은 제국을 압박하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제국의 군사력은 강하나 식량과 물자가 부족한 점을 이용해 제국이 접근하는 영지의 식량을 전부 후방으로 조달. 식량을 찾아 헤매는 동안 군의 전투력이 저하될 때를 노려 우군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고 제국군을 퇴각시키는 놀라운 작전. 지금은 충분히 유효하지만
유우키의 어리숙함으로 적의 지휘부를 파괴하지 않았기에 언젠가는 파괴될 작전이었고, 결국 솔레이유 군은 유우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추면서 신형 클라루스를 이용한 병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やばいですうまいですこれ本当なんていうかまったりとしてでもくどくないのです 왕궁을 점령하고 그간 부족했던 허기를 달래는 강습부대 게일이 대장으로 들어오고 난 뒤 전쟁 병기들은 동료를 잘 챙겨주는 인간이 됐고, 스텔라 또한 남을 걱정하고 먼저 발벗고 나서는 좋은 사람이 됐습니다. 부상이 심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동료에게 전쟁이 끝나고 본국에 간다면 게일 대장의 고아원에 가보자고 제안한 부대원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잠깐이었고 부상자를 싣고 가던 제국의 차량은 급습당해 탑승자 전원 사망했습니다. 惨めな奴が夢見たところでしけた未来が待ってるだけだ。 한편 왕국에서 제국군을 맞이한 이자나는 현재 왕국을 점거한 제국군의 통신을 엿들었고, 제국군은 이미 신형 클라루스를 소지했음에도 전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12년 전 신형 클라루스 반대를 외친 테러리스트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했고,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이자나는 과거 베르데 왕국이 연구했던 클라루스에 관한 정보를 유우키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緊急入電今度は王宮からですイザナお前何をしている？ 죽음을 각오하고 유우키가 있는 곳으로 통신을 건 이자나. 당연히 데이터의 전송이 제국에게 발각됐고 이자나가 죽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生まれてくこの名をエリザに 클라루스의 데이터와 곧 태어날 자식의 이름을 유우키에게 전한 이자나. 이자나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敵はすでに戦意を喪失していますが、繰り返す。殲滅だ。 친했던 이자나마저 죽자 군대장인 헤럴드는 유우키의 작전에 반대하고 가차없이 적들을 섬멸했는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자나가 보낸 정보에서 레이라는 클라루스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인류는 클라루스가 만능 물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클라루스가 발생하는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과거 인류가 이 행성을 정화할 때 대기 중으로 뿌린 나노머신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특수한 실험실이 아니면 이 현상을 볼 수 없었기에 인간은 클라루스를 단순히 만능 물질이라 생각하고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루스가 나노머신을 계속해서 소비한다면 행성은 다시금 척박한 환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듯 클라루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제국의 영토는 거의 말라 비틀어졌으며 왕국 또한 유우키가 심어놓은 해바라기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ご心配なく実験は成功です。 레이라는 제국이 간과했던 실험에 성공했는데, 그건 클라루스를 과부하시켜 클라루스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 만약 이 기능을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왕국은 열세에 몰린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モノケロス1小隊のみ残留。俺が指揮して皆が脱出するまでの時間を稼ぐ。了解。 이자나가 보낸 자료에 의하면 베르데 왕국의 옛 영토에는 클라루스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하며, 그 시설을 가동시킨다면 행성에 있는 모든 클라루스를 정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클라루스에 의존하는 지금의 문명은 쇠퇴하겠지만 이 길로 어리석은 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시들어가는 행성 또한 구할 수 있었습니다. 民のことを思うのであれば、どんなに辛く困難な選択でも決断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がございます。 군대장 헤럴드의 정예부대가 공주와 레이라를 탈출시키기 위해 전장에서 시간을 벌었는데, 이를 상대하러 온 건 게일이 이끄는 제국의 강습부대였습니다. すまんな、付き合わせて。何をおっしゃいます。しんがりを務めるのは騎士の誉れです。だな。 헤럴드의 부대가 강습부대에게 괴멸했지만 군대장이란 타이틀은 멋으로 단 게 아니었기에 헤럴드는 혼자서 강습부대를 휘저어 놨습니다. 게일과 함께 동기어진하는 헤럴드.
서로가 국가에서 정해준 신분은 다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生き抜けそして見届けてくれ戦いの終わりを 전쟁이 계속되는 한 누군가는 계속 죽어야 했고 유키는 더 이상 이런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레이라와 함께 별동대를 편성해 제국의 눈을 피해 베르데 왕국의 시설로 향했고 제국은 유키의 행방을 포착하고 시설에 강습부대를 투입. 스텔라는 한시라도 빨리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유키의 목을 치러 가는데 정상적으로 기동하는 베르데의 병기 본래의 목적은 제국의 클라로스만 멈추는 것이었지만 그렇게 되면 왕국군이 제국군을 학살하는 건 당연했기에 유키와 레이라는 행성의 모든 클라로스를 멈추기로 했고 유키는 레이라를 두고 메인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無駄です。 강습부대와 기사단이 밖에서 치고받고 있는 틈에 시설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온 스텔라. 시설을 정지시키라고 레이라를 위협했지만 시설을 멈추려면 메인 스위치의 기동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꼭 닮은 스텔라를 보자 동요하기 시작한 레이라.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아쉽게도 운명은 둘의 만남을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なぜどうして私を 모르는 여자가 왜 자신을 구한 건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온 목적은 변함없기에 유키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스텔라. 유키가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유키에게 총구를 겨누는데 世界中の兵器を使いなくして二度と戦争が起きないようにしたいの。 유키의 말에 반신반의한 스텔라. 모든 클라로스가 정지한다면 당장의 전쟁은 막을 수 있으나 인간이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2살의 소녀는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람들을 보고 인간이 선한 존재라는 걸 믿어보기로 했고 클라로스를 정지시킴으로써 세계에 분명 평화가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これで本当に止まるのよね。 스텔라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더 이상 이런 지옥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인간을 믿지 않지만 이번엔 유키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確かにクラルス以前の技術に頼りたくなるところだけどあくまで慎重にな同じ過ちを繰り返すわけにはいかん 세계는 평화를 향해 한 발자국 움직였고 클라로스를 둘러싼 전쟁도 일단락됐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전사들은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고 게일의 고아원은 유키의 도움으로 스텔라와 부대원들이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이제야 조금 웃을 수 있는 내일을 향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표고버섯입니다. 오늘의 애니 리뷰 미소의 대가였습니다. 1화에서 상당히 평범한 전개로 흐르다 2화에서 갑자기 주인공 같아 보이는 애가 죽어버리고 유키는 멘붕하고 전쟁은 참혹하고 정말 마지막 전까진 꿈도 희망도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을 더욱더 안타깝게 묘사했는데 인물 하나하나 죽을 때마다 탄식의 한숨이 흘러나올 정도였어요. 특히 게일 아재가 죽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과하게 집중해서 그런지 다른 부분엔 상당히 무심한 경향을 보였는데 오프닝에서는 스텔라랑 유키랑 나란히 손잡고 나오는데 얘네 둘이 정확히 12화 마지막에서 만나거든요. 뭔가 오프닝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후반부 전개가 좀 우당탕탕한 것도 있어서 1쿨안을 매듭짓기 위해 급하게 끝내버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장 위에서 주인공은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참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었는데 작화를 포함해서 여러 엉성한 부분이 많아 살짝 아쉬웠어요. 그런데 유키가 절규할 때는 작화가 온 힘을 다해 좋아지더라고요. 감독님 대체 무슨 취향인 겁니까? 이상 오늘의 애니 리뷰. 시이타케가 자주 들고 오는 시이타케가 리뷰 안 했더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비운의 애니 그 중에 한 편인 미소의 대가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재밌게 봤는데 선뜻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작품이네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민나 맞다네.